며칠 전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 최신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예상보다 지구가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레드 코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레드 코드는 의학 용어인데 화재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있는 것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화재를 잡지 못하고 집이 전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을 행동하지 않으면 소방차가 몇천 대가 와도 끄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당장 국가, 기업, 시민 가릴 것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IPCC 6차 보고서를 따르면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정해놓았습니다. 제일 덜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해도 1.5도를 한번 넘었다가 다시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행동을 한다고 꾸준히 여러 영상을 올리고 공론화를 시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드는 의문이 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신경건축학이나 프리츠커 상보다 더 중요한 게 기후위기입니다. 후대의 인류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국 건축계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현황을 열심히 설명하고 위기의식을 만들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기후위기를 공론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재해 원인을 기후위기로 보도하고 그걸 받아서 정부나 기업은 대응 방법을 찾고 개선하고 안심시키고 다시 또 재해 보도 나오고 다시 불안감 조성 대응 방법을 찾고 안심시키고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가 줄었을까요? Nope. 제가 보기에 몇몇 기업들과 정치권이 기후위기 이슈를 받아서 그린워싱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완벽하게 실효성 있는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린워싱은 친환경 이미지로 과장하여 이득만 취하고 실효성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보시면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통증을 느낀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다들 고통을 느끼고 있겠지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사람과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의 뇌부위는 결과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겠지, 다른 나라 탓을 하며 합리화할 것이고 이타적인 사람들은 직접 행동에 나설 겁니다. 분명한 건 이기심과 이타심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꼬여있지만 나와 타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에 당장 내일이라도 행동에 나서서 연대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재해, 불안감, 위기의식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동기부여를 해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협심해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오는 재해가 이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일이 되면 역치를 단숨에 초과하여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올랐고 1.5도까지 0.4도 남았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이 약 20년 정도 남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발전만 했던 인류는 이제 자연에 의해서 퇴보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1.5도를 잠깐 넘었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기온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에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 기업은 이익 집단이고 이익 집단은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라고 못 박아두고 못 줄이면 단호하게 압력을 가하고 외면해 버려야 행동할 겁니다. 정치권과 기업인들은 시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만 펼치기도 하고 문제를 보여주기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정치권이 이득이 되는 건 열심히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현상 유지될 정도만 하고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불이 난 상황인데 속칭 유돌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불 꺼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기업과 정부가 정해놓은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시민들이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면 정부와 기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식의 성장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은 반드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통찰력이 있는 문장이 다음 한 문장이었습니다. 불안은 흔들의자와 같다. 뭔가를 계속하게 만들지만 결국 제자리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뇌는 과도한 불안이 왔을 경우 작업기억이 분산되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누군간 하겠지, 다른 나라 탓하며 합리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에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해 봅시다. 불안의 반대말은 릴렉스가 아니라 자신감과 여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좀 안 먹어도 뭐 상관없어. 오히려 건강도 좋아지고 환경도 깨끗해질 거야. 참고로 인간은 육식을 하면서 내가 더 나은 동물이라는 우월감을 무의식 중에 느낀다고 합니다. 제 솔루션은 육식을 할 때 느끼는 우월감을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통해서 대체한다면 채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칭찬을 통해 독려하는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소고기의 패티 햄버거와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고 칭찬 문구가 들어간 비건 햄버거, 어느 햄버거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싶지만 반은 칭찬 문구가 들어간 비건 햄버거에 마음이 끌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맛도 비슷하고 같은 값이면 내면을 채워주는 음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와 햄버거를 현장에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친사회적인 보상을 주었습니다. 친사회적인 행동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렸을 적 학습과 보상 회로가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았을 때 사회에 유익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몇몇 심리학자들은 친사회적인 행동이 주고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생기고 보상이 없었을 시 분노를 느끼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 때 죄책감이 생긴다는 근거로 이타심은 곧 상호주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겪어야 될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성공 가능성이 있을 텐데 우리는 친환경적인 행동을 힘들고 헌신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숙제처럼 미루고 싶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환경적인 행동을 당연시하고 보상해주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논문을 보시면 옥시토신이 불공정한 가해자 처벌을 하려는 행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불공정한 가해자는 신속하게 제재를 해야 하지만 처벌에만 집중해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방송인이자 기업인인 백종원 씨가 말하길, 이게 이제 방송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척 저런 척이 통하니까 몸에도 배고 생활화가 되니까 사람이 좀 간이 분다고 그러죠. 약간 욕심이 더 생기고 더 해보고 싶은데 좀 더 큰 척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랑 연결된 거예요. 야, 방송에 이렇게 나가면 내게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되게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라고 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웃기는 게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 척을 해서 그런 상황을 받으면 그 척을 더 하게 돼요. 진짜로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걸 찾기 시작하면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희한한 카타르시스가 온다니까. 그리고 뭔가 정말 큰 배품을 주는 것 같은 만족감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조연이라고 그러네? 조연이지만 주인공 같은 조연들. 먹는 걸 사랑했던 사람. 가로 열고 척하다가 척이 생활화가 되고 척이 인생이 되는 사람하고 이게 뭔 소리야? 결론적으로 칭찬을 하는데 매번 설명하기가 번거로우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양심은 멋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을 각색해 보았습니다. 원래 원문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축이다 이고 막 와닿는 말이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도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양은 수치심의 문화라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죄책감을 잘 안 느끼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행동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죄책감 같은 불안적인 말 대신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바꿔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채워지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괜찮나요?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보상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시민의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축사기분들 중에 친환경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길 권합니다. 내가 했던 친환경적인 행동은 멋있다.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친사회적 행동은 주고받을 때 강화됩니다. 제 채널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친환경적인 행동을 자랑하시고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존감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 뉴스를 보면 이야기의 맥락이 완전 달라집니다. 옆 동네 딴 나라 재난이 이제 나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고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백종원 씨가 칭찬을 받았을 때 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상은 인간의 행동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동력원이기 때문에 환경단체 몇 군데에 제 이런 생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것도 인간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이 운동을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세훈님, 이수민님, 에로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